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약속한 것처럼 지난번에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람 피다 이제 본인이 들켰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를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은 그 토픽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토픽도 아마 한 서너 번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이 바람 피다 들키는 거, 그리고 바람 피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바람 피다 들켰을 때는 거짓말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의부증 생겼냐? 이 남자 의처증 생겼나 봐 이러면서 막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는 절대 아닌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람을 피다 들켰으면 그게 잠깐이었든 오래된 거였든 중간 거였든 절대 배우자를 공격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안 들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언제냐에 따라서. 많은 남자분들이 밖에서 나가서 막 하고 아내만 모르면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 늘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담한 거를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상담의 반이 이 바람 펴서 부부가 상처받고 깨지고, 어떤 가정은 깨지고 어떤 가정은 회복을 하지만 이 바람 피우는 이슈로 오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나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자분들도, 근데 절대 영원한 건 없어요. 그게 좀 몇 년 후든 아니면 짧게든 들키게 돼 있으니까 그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들켰으면 내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람 피다 들켰을 때 일부러 이 바람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라는 게 그게 바람 피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가 아니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임상해 보면서 좀 이렇게 종합해 본 것들, 그리고 다른 클리니션들이 내는 것들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바람 피운 분들도 본인이 왜 피웠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담실에 와서 왜 그랬어?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미치겠어. 뭐 이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러브 칵테일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칵테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도 그러고 누군가에게 연애 상태로 들어갈 때는 우리 뇌에서 사랑의 칵테일이라는, 사랑을 느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그 케미컬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페닐에탈라민, 뭐 도파민, 세라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 사람에 꽉 꽂히고 그 다음에 콩깍지가 씌우고 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칵테일이 그 누구하고 가서 붙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임뮨 시스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싸우는 걸 저항하고 하는 그 임뮨 시스템이 가장 반대되는 사람하고 이 사랑의 칵테일이 더 많이 세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칵테일이 한 사람하고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다른 어떤 멋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나가도 끌리지 않게 안 나왔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내가 지금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잘 살고 있어도 내 배우자와 비슷한 인민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지나간다든지 뭐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뭐 이웃에 있다든지 이러면 자꾸 그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괜히 그 사람하고 봉사하는 데 가서 같이 하고 싶고, 봉사활동 같이 나가서 뭐 하고 싶고, 또 뭐 직장에서도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일을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주고 싶고, 이렇게 자꾸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배우자가 그렇게 밉거나 싫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런 거는 사랑의 칵테일에 이게 빅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 오면 꼭 이 배우자와 그 임뮨 시스템, 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끌려가면은 이상하게 내 배우자가 잘하는 거는 생각이 안 되고 잘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뇌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잘 살고 있는 내 배우자는 괜히 남편이 그동안 잘 했는데도 뭐 설거지도 안 해줬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하면 쌀쌀하게 대답했고 뭐 어쩌고서 저렇게 안 좋았던 거를 딱 나열을 해서 남편은 별거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훨씬 더 내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지고 더 아주 자상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로 배우자와 전혀 이혼할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좋아져서 그랬으면은 조금 치료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정을 많이 회복을 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선을 긋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든지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친구 등등 뭐 이렇게 내가 여자면 남자가 뭐를 자꾸 도와달라고 여자한테 부탁을 하면 한 번은 그러셨어요. 뭐 차가 어떻게 됐는데 뭐 좀 해달라. 오케이. 할 수 있어요. vice versa. 남자도 여자에게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물어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직장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갑자기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나게 됐어요. 빨리 이게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남자인데 여러분에게 아파트 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를 구한다 이러는 거는 한 번 전화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와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서 방을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고. 근데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정에서 어떤 자상한 모습을 볼 때 사랑에 잘 빠져요. 그런 면에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남자가 와서 이 집이 이래서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커튼도 치고 여기다가 냉장고도 놓고 이만하면 될 것 같지 않냐고 자꾸 하고 가구 사는 것도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서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이 가정의 일을 돕는 일은 이 사람이 바람나게 하는데 아주 직결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도와줘서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 도와줘야 될 때는 꼭 배우자를 동반해서 남자면 남편이 도와주게, 여자면 아내가 도와주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정리할 줄 몰라서 관계 속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술을 취해서 직장에서 회식 갔다가 술 취해서 어떻게 잘못해서 아니면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같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밤이 되고 한 방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흥분이 돼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것들은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이 관계가 나빠지면은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상담인들이 생겼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해결 못하고 꼭 부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마음 상한 아내를 풀어주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내가 저렇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밤만 되면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남자분들. 그죠? 그냥 저 여자가 그냥 못돼가지고 남자의 뭐도 모르고 밤만 되면 사람 피하고 뭐 저리 가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뭐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생각을 안 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내가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고 방으로 획 들어갈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마음이 상했지? 뭐를 잘못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저렇게 냉랭한 남자는 처음 봤어. 정말 연애할 때는 잘하더니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서 이제 남편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다 보면은 이게 웹사이트에 보면은 제 그 댓글에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남자분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조금 하면은 그 사람에게 정이 가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거는 아주 이 바람피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과일 친절병에 있는 분들이 있어. 친절병. 그냥 아내가 여보 여기 뭐 좀 바꿔줘 하면 그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내버려 두면서 옆집에서 어떤 사는 여자가 나 이것 좀 뭐가 좀 고장나 하면은 당장 뛰어가가지고 뭐 저기 가구 파는 도구들 파는 데 가서 도구를 사다가 갖다 뭣도 봐가지고 상자 박스도 막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 분들 뭐 차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아내가 여보 내 차는 뭐 어떻게 돼서 이것 좀 이렇게 해야 돼 해도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옆집 동네 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서 그거 고쳐주고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해서 차 갖다 주고 기름 넣어서 그렇게 과잉 친절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인정받아야 되는 욕구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더 많이 해줘. 근데 대개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이 아내가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많을 때 우리는 과잉 친절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바람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어떤 분들은 이 혼외 관계가 안 된다는 개념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러 오잖아요. 물론 먼저 오는 분들이 있고 또 같이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걸렸을 때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이제 혼자 왔을 때 하는 소리예요. 박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 바람 안 피우는 사람 이 세상에 있나 어디 데리고 와보시래. 다 바람을 피게 돼 있대. 그냥 아내만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은퇴할 나이까지 살다 와서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남자분들의 이 구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람 피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고 그래도 바람은 아니다라고 자기를 끝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아내에게 충성하는 사람분들이 또 있어요. 그 그룹들에서 상담하러 와보면 벌써 딱 들어와서 몇 마디 하면 그게 딱 표가 나요. 이 사람은 바람은 피우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바람을 피웠다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늘 남자들은 그냥 아내만 모르게 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게 얼마나 나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다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담이 가장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해서 1, 2년을 고쳐놔도 또 한 3년째 되면 또 와. 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센 선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막는 그게 없어. 근데 이런 게 원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는데도 아내이든 남편이든 내 주위에 여차하면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두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내가 여기 있는데도 여기도 굉장히 친한 여자 있고 여기도 굉장히 친한 여자 있고 여기도 굉장히 친한 여자가 있어.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미국에 같으면은 저기 캘리포니아 여기 남가주에도 있고 북가주에도 있고 동네에 자기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차하고 갈아타. 근데 이 사람은 갈아타잖아요. 갈아타서 딴 사람하고 또 살아도 또
이 사람이 있어도 또 주위에 여전히 남자 같으면 여자들이 많이 있고 또 여자들도 남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 남편 아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깬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나갔다든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은 이거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당했던 것들이 대부분이 심리적으로는 누군가를 옆에 많이 두어야만 안정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은 착하고 좋은데 의도하지 않게 주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람둥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깊은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거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람 피우는 어떤 제가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람 피운 당사자에게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더라고 이유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가 있었으면 이런 원인 때문에 이 1, 2, 3, 4, 5, 6, 7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바람을 피웠을 때는 그게 배우자한테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람을 피워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정직하게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제가 비디오로 그러면 내가 이런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를 한 가지 이유만 아니고 어떤 분은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한 가지만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비디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비디오도 또 내용이 길어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내용이 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달 후가 아니고 제가 좀 더 빨리 다음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토픽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올려드린다고 한 거.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상담하는 분들을 찾으시고 이게 상담까지는 안 가도 좀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댓글에 신청을 하시면 시간이 걸려도 들어오신 순서대로 그 신청한 거를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